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좀 생뚱맞지만요. 이제 코비드-19에 대해서 뭐 우리가 막 데이터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녀가지고 정확한 걸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한번 이 감염 현황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백신을 맞아야 되나 안 맞아야 되나, 혹시 우리 아이는 맞춰야 되나 안 맞아야 되나, 이건 여러분께서 이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지금 작성된 날짜는요, 모든 데이터들은 2021년 12월 16일 기준, 오늘 기준으로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우리 감염 현황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가 한 5,100만 정도 되는데 발생자가 54만 명으로 코로나 환자 누적 확진 환자가 한 1.1%예요. 주요국 보시면 아무래도 네덜란드가 지금 17%로 제일 많고, 미국도 한 15%, 뭐 일본이 좀 예외적으로 낮으나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죠. 대체로 10% 이상의, 그죠? 인구 대비 발생률을 보이고 있고, 사망률도 지금 4,518명이죠. 그래서 0.8%고, 백신 2차까지 접종한 접종률은 81%예요. 여기 밑에 있는 출처는 제가 이 데이터들을 얻기 위해 사용한 이 데이터 소스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국가에서 이제 운영하는 그런 사이트. 물론 코로나 보드라는 거는 이제 누가 운영하는지 모르나 여기서는 이제 해외 데이터를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자, 연령별 감염률을 보시면 0세, 9세, 80세 이상 전체 평균이 1.05%고, 이 평균에서 뭐 좀 들고남아 있으나 그렇게 막 눈에 띄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좀 20대가 그쵸, 활동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많고, 그쵸, 고연령층은 아무래도 이제 외부 활동이 좀 적다 보니까 좀 낮은 경향은 있는데, 이게 뭐 눈에 띄게 어디가 더 높다 낮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네, 그러면은 연령별 사망률을 볼까요? 연령별 보시면요, 0에서 9세는 0.008. 그러다 보시면 우리가 눈에 띄게 딱 보이는 건 50세 이상부터 이제 사망률이 치솟고, 80세 이상의 사망률은 12.6%죠. 전체 평균이 0.83%고요. 뉴스에 보면 계절 독감,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독감의 사망률이 0.1%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독감보다 코로나가 더 사망률이 높은 연령은 아무래도 현재 통계 자료만 갖고 본다면 50세 이상부터라고 볼 수 있고, 확실히 고연령층에서는 치명적인 이런 치사율을 보이고 있네요. 자, 사망자 연령부터 볼까요? 전체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가 4,518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80세 이상 비율이 51%고요. 그렇죠? 전체 인구 수로는 한 2,308명이죠. 확실히 전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령자 쪽에 이제 사망률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거를 이제 조금 다시 볼까요? 다시 구분해 봤냐면, 제가 이제 0세에서 49세, 50세 이상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사망률 중에요, 그 50세 이상의 사망률이 약 98%, 그 밑에 사망률이 2.3%고, 사망률도 보신다면은 비율만 보시면 한 97%가 전체 사망자 중에 97%가 50세 이상이고, 한 3% 정도가 그죠? 50세 미만인 분들이죠. 사망률을 보신다면 50세 이상 분들의 사망률은 2%가 넘고, 그렇죠? 0에서 49세는 사망률이 0.031%죠. 아까 전에 이제 독감에 대한 사망률이 그렇죠? 0.1이라고 했으면 그것보다 조금 더 낮다고 볼 수 있죠. 뭐 아무래도 뭐 백신도 맞고 하니까 좀 더 낮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백신이 정말 코로나 중증으로 나가는 걸 막아주냐? 그렇죠? 요즘 뭐 백신을 맞아도 뭐 이제 뭐 돌파 감염이나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뭐 제가 그것까지 지금 통계 자료로 알 수는 없고, 확실하게 본다면 이게 인과관계든 그죠, 상관관계든 아직 모릅니다.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라는 게 존재하는데, 확실한 건 상관관계는 존재합니다. 보시면 오른쪽이 그죠, 2차 접종률이에요.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백신에 대한 사망률도 그렇죠, 과거에는 한 제일 높을 때는 한 2.35%인데 현재 평균적으로 누적으로 한 0.8%까지 1% 밑으로 하락을 했죠. 확실히 백신 접종률이 그렇죠, 이제 올라가면서 사망률은 떨어지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확실히 상관관계는 존재하나, 이게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는 이쪽에 뭐 의학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백신이 여러 가지 변이가 발생하면 뭐 약해진다 뭐 이런 말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쵸 이쪽에 뭐 의학 뭐 방역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 인과관계까지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진짜로 이제 백신 때문에 사망률이 더 줄었는지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보시면 코비드19 환자 사망률 비교는 2020년, 그쵸? 2020년은 전체 평균 사망률이 1.48%였고 2021년은 전체 평균 사망률이 0.75%였죠. 아무래도 2021년도에 확진자도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2021년 데이터를 더 믿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모수가 크니까요. 확실히 사망률이 그쵸? 절반 가까이 감소했고 실제 우리가 이제 올해 초부터 백신을 맞았다는 걸 감안한다면 확실히 백신과 그죠? 사망률 간에는 연관관계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궁금해하는 거 우리가 그러면은 내가 백신을 맞아야 되냐? 왜? 부작용 때문에 그죠? 뭐 3차 접종이나 아니면은 뭐 안 맞은 분들이 이제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부작용을 볼까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질병청에서 이제 부작용을 의심해가지고 이제 신고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이제 매 주차별로 이제 발간하고 있고 이거는 질병청에서 이상 반응 주간 분석 40주차 이 아마 저번 주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이걸 가지고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전체 예방 접종 수 8,006만 그죠? 횟수가 아니라 이제 사람 수가 아니라 이제 맞은 수죠. 그러니까 뭐 나누기 2 한다면은 한 4,300만 명 정도가 이제 맞았다고 할 수 있죠. 그 중에 이제 이상 반응 전체 수, 나 부작용이 있다라고 이제 신고한 사람이 전체에 그쵸? 0.45% 100만 명으로 환산하면 100만 명당 4,500명이고 이 중에서 좀 심각한 이상 반응 100만 명당 163명, 사망자 수는 100명당 11분 이렇게 계시고 이제 이거를 이제 코비드19 이제 확진자하고 이제 사망자 요거 관계로 해가지고 100만 명으로 환산하면 100만 명당 이제 8,303명이죠. 그러니까 요 숫자만 본다면 이상 반응보다 그렇죠? 코비드 이제 어떻게 보면 사망자 수가 더 높기 때문에 백신을 통해 가지고 이걸 좀 더 낮출 수 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좀 이득이다라고 말을 해도 뭐 이 데이터만 보면 틀린 말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 다음 때를 볼까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단순하게 이제 백신 사망률과 아니면 백신에 대한 이상 반응률과 이제 코로나 감염했을 때 뭐 치사율 이것만 비교하면 안 되죠. 왜냐면 백신은 맞으면 100%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그죠 몸속에 이제 백신의 물질이 들어오는 거고 코로나는 사망률도 있지만 내가 걸릴 확률인 거죠. 그렇죠. 걸릴 확률인 거죠.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감염률이 한 1% 정도 이제 조금 넘어요. 요거를 비교한다면 그렇죠. 현재 보시면 이제 코로나 그쵸 감염률에 따라서 이제 100만 명당 사망 확률을 제가 여기다가 계산해 봤어요. 요 노란색 표시는 그쵸 감염률이 늘어날수록 그쵸 전체 인구의 10%가 감염되면 요 노란색 표시는 백신 보시면 아까 그냥 일반 감염은 100만 명당 11명 정도가 이제 백신으로 사망했다라고 이게 보고한 거죠. 실제로 뭐 정부에서 이거를 인정했냐 안 했냐는 차지하더라도 본인이 그죠 우리 뭐 가족이든 누구든 백신으로 사망이 의심된다. 그렇죠? 사망한 원인이 백신이 의심된다라고 한 사람들은 100만 명당 11명이었죠. 그렇다 본다면 감염률이 한 15%까지는 그죠? 0에서 9세는 그렇죠? 요 노란색 부분들은 감염률 그렇죠? 이 정도가 이제 전체 인구의 한 500만 명이죠. 500만 명이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하고 현재 그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 이걸 고려한다면 이 노란색 부분은 오히려 백신을 안 맞는 게 더 사망률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거 아닌가라는 거고 여기 하늘색은 여기 보시면 백신을 보면 이제 사망률만 있지만요. 중대 이상 반응이라는 게 있죠. 이제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부작용인데 이게 100만 명당 163명이라서 요 하늘색으로 칠한 부분들은 이런 것까지 내가 이제 넓게 봐가지고 요 부작용까지 내가 고려한다면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요 인구 비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0에서 19세는요 현재 통계상 이제 코로나 감염돼 가지고 이제 돌아가신 분이 없어가지고 0인데 아마 이 부분들도 더 많은 숫자가 감염되면 물론 사망자가 발생하겠죠. 그렇다면은 0에서 9세나 뭐 10에서 19세나 유사한 거라고 제가 좀 가정을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고민할 게, 야, 지금 현재 코로나 감염 전체 인구 대비 1%가 감염이 됐는데, 그럼 앞으로 12개월 동안 이런 추세로 간다면 얼마나 많은 감염자 수가 발생할까를 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엑셀로 이용한 겁니다. 엑셀로 보시면, 그쵸? 여기 R스퀘어라고 우리 통계 시간에 배웠죠?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력이 한 99% 매우 높은 거죠. 얘는요, 얘도 99%죠. 네, 좀 차이 나죠. 얘는 99.8%, 얘는 99.4%죠. 보시면 이게 앞으로 12개월 동안 그러면 코로나 환자가 지금 같은 추세로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보시면 앞으로 12개월 동안 총 누계 감염률이 한 4.5에서 10.5%로 추정된다. 그리고 인구수로 환산한다면 총 한 맥시멈 540만 명 정도가 앞으로 1년 안에 우리 인구 대비 540만 명 정도가 최소한 한 번은 코로나에 감염될 것 같다. 물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하고요. 혹시나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이제 고민해가지고 드릴지 말지는 아직 저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런 내용이고, 요거 궁금하시면 제가 좀 자료를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게 전부 다 제가 엑셀을 가지고 만든 거고, 요 엑셀, 요 마지막 건 엑셀의 그 추세 분석을 통해서 한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건 어떻게 만들었는지 세부 로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